검기회기록 제10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돈의 힘이란 참으로 무섭더군. 자네도 알다시피 어제까지만 해도 내 그림자 훈련소를 바라보던 무림맹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뿐이었어. 쓰레기 집합소, 패배자들의 무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밤새 하온의 비밀 금고를 털어 확보한 막대한 자금. 그것이 내 부하들의 몸을 감싸는 최고급 흑철 갑옷과 서슬퍼런 명검 민젠으로 탈바꿈했으니까. 연병장에 도열한 50명의 흑영대 해이인 돼 녹슨 몽둥이를 들고 다니던 죄수들이 번쩍이는 강철로 무장한 정예군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이라니. 지나가던 정식 무사들이 그 위압감에 눌려 슬금슬금 눈을 피하고 도망가더군. 자본이 곧 무력이 되고 무력이 곧 권위가 되는 순간이지. 남궁세이는 삐걱거리는 나무 휠체어 대신 최고급 흑단목으로 만든 기동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부채를 붙이고 있었고, 당소소는 맹독이 든 보석함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완벽한 아침이었다. 단 한 사람, 총관 하온만 빼고 말이야.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하온의 전갈이 왔다.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긴급 호출한다는 명령서.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려 있는 걸 보니 놈이 붓을 잡을 때 손을 얼마나 떨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전 재산이 털리고 믿었던 신복마저 당했으니 제정신이 아니겠지. 나는 등 뒤에 흑철을 메고 아주 느긋한 걸음으로 본관으로 향했다. 마치 밥 먹고 산책 나온 사람처럼. 총관 집무실의 문을 열자 지독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새 잠을 못 자 피워놓은 안신형한 션샹 냄새였다. 하온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파묻혀 있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 퀭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놈의 눈빛엔 살의 사이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총관님? 내가 짐짓 예를 갖추자 하온이 이를 갈며 억지로 말을 뱉었다. 이진, 자네 능력이 출중하더군. 과찬이십니다. 다 총관님이 잘 보살펴주신 덕분이지요. 그래서 자네와 그 그림자 부대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 하네. 특별 임무. 단어만 들어도 냄새가 나지 않나? 피 냄새가. 무림맹 북쪽 흑독곡의 도구에 마교의 잔당이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다. 아주 위험한 놈들이지. 자네가 가서 그들을 토벌하게. 이것은 맹주님의 귀에도 들어갈 중요한 임무일세. 흑독곡.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독초가 무성하고 양옆이 절벽으로 막혀 있어 매복하기 딱 좋은 사지스띠다. 마교 잔당, 첩보, 새빨간 거짓말이다. 놈은 나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외부 살수들을 고용해 몰살시킬 셈이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임무 중 전사로 위장해서 처리하려는 뻔한 수작이지. 어려운 임무인가? 무섭다면 거절해도 좋네. 다만 겁쟁이라는 오명은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그리고 자네 부하들의 지원금도 끊길 걸세. 하온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도발이라. 귀엽군.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놈의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 내 그림자가 놈의 얼굴을 덮었다. 거절이라뇨. 영광입니다. 마침 우리 애들이 새 장비를 맞춰서 시험해볼 샌드백이 필요했거든요. 나는 놈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목 잘 닫고 계십시오. 더러우면 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뒤로하고 나는 집무실을 나왔다. 등 뒤에서 저 미친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왜 가냐고. 함정은 밟아서 부수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파편으로 함정을 판 놈을 묻어버리는 게 내 방식이니까. 다음날 새벽 나와 흑영대 50명은 흑독곡으로 진입했다. 안개가 자욱한 협곡,
하늘을 가릴 듯 솟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전형적인 매복 지형이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분 나쁜 정적. 관리관님, 휠체어 대신 말에 탄 남궁세이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살기 샤치가 느껴집니다. 절벽 위, 그리고 전방 300보, 포위망입니다. 규모는 약 100명, 마교놈들이 아닙니다. 기척을 숨기는 솜씨를 보니 전문 살수 사쇼들입니다. 하운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파의 용병들이겠죠. 알아. 예상했던 바다. 나는 흑철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껌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피를 달라고 보채고 있었다. 소소, 준비됐나? 내 뒤에 있던 당소소가 보랏빛 향로를 꺼내들며 윙크했다. 물론이죠. 바람 방향 완벽해요. 오빠가 신호만 주면 바로 지옥을 열어줄게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한 먹잇감처럼. 우리가 협곡의 가장 깊은 곳, 퇴로가 없는 호리병 입구라 불리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휘익! 날카로운 신호 화살 하나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와 동시에 절벽 위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바위와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매복해 있던 살수들이 이빨을 드러냈다. 앞뒤가 막힌 도간에 든 쥐. 그들이 바란 그림은 그거였겠지. 하지만 놈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가둔 게 쥐가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 떼라는 것을.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쏟아지는 화살비. 보통의 군대라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겠지만 내 흑영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전계장 카에 남궁세이의 짧은 고함과 함께 대원들이 등 뒤에서 꺼낸 것은 칼이 아니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거대한 강철 방패. 하운의 금고를 털어 나온 황금으로 취선 노인에게 의뢰해 만든 특수 방패였다. 투두두둑, 캉, 캉, 캉. 화살비가 강철 지붕 위로 허무하게 튕겨나갔다. 집채만 한 바위가 떨어져도 빗면으로 설계된 방패를 타고 옆으로 굴러떨어질 뿐이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 절벽 위에서 환호하던 살수들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 뭐야. 저 방패들은 뚫리지가 않아. 나는 방패 틈새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소소, 열어라. 네. 오빠, 지옥, 배달 갑니다. 당소소가 방패 대열 중앙에서 향로의 뚜껑을 열었다. 보라색 연기가 뱀처럼 피어올라 협곡을 타고 위로 솟구쳤다. 이번엔 수면양 따위가 아니다. 신경을 마비시키고 눈앞에 가장 끔찍한 공포를 보여주는 환각도쿠한 쥐도과 부식독후 스도의 혼합물. 도간계는 순식간에 협곡 전체를 뒤덮었고 절벽 위에 매복해 있던 살수들을 덮쳤다. 쿨럭, 크억, 눈이 타들어간다. 으악,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녀 살려줘. 비명 소리가 메아리 쳤다. 놈들은 화를 버리고 제 얼굴을 쥐어뜯으며 다닥을 굴렀다. 어떤 놈은 환각을 보고 동료를 칼로 찌르기 시작했다. 지옥도가 따로 없군. 청소 시작해라. 내 명령이 떨어지자 강철 방패벽이 열리고 50마리의 굶주린 늑대들이 튀어나갔다. 흑영대, 그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다. 복수심과 사리로 무장한 통제된 살인 기계들이었다. 전투는 싱거웠다. 아니, 이건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도축토초이었다. 독에 취해 비틀거리는 살수들은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죽여. 우리 보고 쓰레기라던 놈들이다. 철등이 거대한 철퇴를 휘두를 때마다 머리통이 수박처럼 터져나갔다. 죄수들은 그동안 훈련소에서 당했던 서름을 칼날에 실어 놈들의 사지를 분해했다. 나는 검을 뽑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 내 발목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때 살수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비틀거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내공이 꽤 깊은지 독을 억지로 버티며 쌍도끼를 들고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놈들. 내 놈이 이진이냐. 살수 대장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하운 총관이 돈을 넉넉히 줬나 보군. 목숨을 걸 만큼. 닥쳐라. 내 목만 가져가면 난 팔자를 고친다. 놈이 쌍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제법 묵직한 기세, 바위도 쪼개버릴 힘이었다. 하지만 내 눈엔 죽으러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보일 뿐. 스르릉.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흑철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수평으로 그었을 뿐. 흑철, 제이식, 혈선시신. 서걱,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소리. 살수 대장은 자신이 배인 줄도 몰랐다. 그가 한 발짝 더 내디디려는 순간 그의 허리춤에서 붉은 선이 생겨나더니 상반신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내 다리가. 왜 저기에. 놈은 자신의 하반신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숨이 끊어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내 얼굴과 흑철을 적셨다. 흑철이 요사스러운 붉은 빛을 뿜으며 피를 빨아들였다. 거미 피를 마실수록 내 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반탄강기의 위력이 증폭되는 게 느껴졌다. 끝났군. 주변은 조용해졌다. 100명의 살수 중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안개는 붉게 물들었고 협곡은 시체 냄새로 진동했다. 흑영대원들이 피 묻은 무기를 들고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승리감과 나에 대한 광신광신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시체 챙겨라. 내가 차갑게 명령했다. 하온에게 줄 선물이니까. 대장놈 머리와 놈들의 명패 민파일을 상자에 담아라.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그날 저녁 무림맹 본단. 하온 총관의 집무실 앞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온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이 죽었다는 전갈만을. 쾅. 잠긴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하온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누구냐? 문 앞에 서 있는 건 저승사자였다. 피 칠갑을 한 무복, 아직도 뚝뚝 떨어지는 선열, 그리고 등 뒤에서 붉은 안광을 뿜어내는 마검을 맨 사내. 바로 나, 이진이었다. 총관님, 기다리셨습니까? 나는 피 묻은 발로 집무실 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갔다. 이진. 내 놈이 어떻게. 흑독곡은, 그건 말입니까? 나는 등 뒤에 메고 있던 거대한 자루를 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마교 잔당이라더니 가보니까 웬 나치근 놈들이 있더군요. 총관님이 자주 거래하시던 혈삶은 시에 싸맨 놈들 아닙니까? 나는 자루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우르르, 쿵, 대구르르. 잘린 머리통 하나가 책상 위를 굴러 하온의 무릎 앞으로 떨어졌다. 눈을 부릅뜬 살수 대장의 머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개의 살수 명패들이 쏟아져 내렸다. 히익. 하온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기어 도망갔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오줌을 지렸군. 천하의 총관이. 나는 천천히 다가가 놈의 턱을 흑철의 검집 끝으로 들어 올렸다. 차가운 쇠가 살에 닿자 놈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드렸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아서요. 살려주게. 돈을 주겠네. 원하는 건 다 주겠네. 하은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놈을 내려다보았다. 돈은 이미 제가 챙겼지 않습니까?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나는 놈의 귓가에 입을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권력权力, 그리고 정보. 앞으로 총관님은 제 꼭두각시입니다. 무림맹의 모든 기밀문서, 맹주의 동선, 전부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만약 딴 생각을 품는다면.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살수 대장의 머리를 짓밟았다. 퍽. 그땐 이놈 옆자리에 총관님 머리가 놓일 겁니다. 나는 굳어버린 하온을 쓰레기처럼 내버려 두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호위 무사들이 나를 보고 기겁하며 길을 터주었다.
내 몸에서 풍기는 피 냄새와 살기에 눌려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늘엔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마치 내 앞날을 예고하듯이. 하온은 이제 끝났다. 놈은 공포에 질려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하온의 뒤에는 진짜 거물, 맹주 모용백이 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흑철이 기분 좋게 웅웅거렸다. 준비해라. 이제 무림맹이라는 작은 우물은 좁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나의 군대, 흑영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환호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